5월 1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5월 2일 보통 때보단 조금 늦게 시작을 합니다. 오후 7시에 별별 특강 제14강이 당산동에 있는 미래경영연구소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회원분에 한해서 참석할 수 있는데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무실이 이전해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많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딱 맞는 저희들 경제 수준에 맞는 부분이 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은 당산동에 있는 미래경영연구소 사무실에서 오후 7시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하는 주제로 강연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군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착수한다 이러는데요. 제가 하나 참 문정권,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문정인 이런 사람들한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마련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온 언론을 동원해서 판문점 선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누구 하나도 이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세력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론조사가 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80~90%가 문정권의 대북 드라이브에 찬성을 한다고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인 국가라면 분단의 아픔을 그렇게 오랫동안 겪고 그 다음에 6.25라는 전쟁을 겪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도발을 그렇게 겪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저런 3대에 걸친 잔악한 인권 탄압과 독재국가. 그래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비핵화는 인권 문제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비핵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가진 우리가 이번에 무슨 바뀌었다, 지난번에 김여정이가 바뀌었다, 이설주가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가지고 본질은 뭡니까? 이미지가 아닌 실체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실체를 바라봐야지 이미지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틀러도요, 세계에서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만 놓고 보면 히틀러도 아주 인간적이고 무솔리니는 아주 좀 허술하다 싶을 정도로 다혈질이면서 격정적입니다. 아주 인간성이 좋은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의 실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상을, 모양을, 세이프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로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고 문재인 정권을 바라봐요? 이미지로 바라봅니다. 이미지로요, 어떤 현실을 인식하고자 하면 그것은 매우 큰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서 기획과 연출을 각본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바라보고 열광하고 만족하고 지지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정치는요, 현실, 리얼한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미지로 가공된 현상을 우리가 정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을 통해서 나타난 이미지, 문정권의 남북 대화 접촉을 통해서 나타난 이미지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현상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봐야죠. 지금
문 대통령 지지가 어제 한길 리서치에 보면 85.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88.4, 40대가 96%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긍정평가하고 20대가 91.5%가 긍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온 지식과 정보와 또 북한을 상대로 겪었던 일은 그 일들은 다 허상입니까? 김정은 이후에 나타난 일들, 연평도 포격, 그리고 김영철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장성택 처형과 장성택 뿐입니까? 처형된 사람이 한둘이에요. 오늘날 김정은이 남쪽에 내려오기까지 처형을 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공개 처형, 고사포 처형 등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고사포로 사람을 처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흔적도 빽가루도 찾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복형 독살, 이 모든 부분, 그리고 엊그제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핵과 ICBM으로 협박을 하던 일들, 그 모든 것이 김정은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행동입니까? 지금 판문점에 내려와서 아주 다소곳하게 또박또박 말 잘하는 김정은과 그 마누라 이슬주는 우리가 알던 지금까지의 김정은과는 다른 사람입니까? MBC가 어제 한 조사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88.7%가 긍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80%대 후반이 긍정한다는 거예요. 부정은 8%라는 거예요. 응답자 중에서 보수 성향의 응답자 78.7%도 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 보수 성향의 응답자라는 사람은 원래 보수 성향이 아니었겠죠. 사람의 정치 성향이 이렇게 쉽게 본질을 갖다가 놓치고 이미지나 미디어의 선동과 홍보에 의해서 넘어간다면 그건 보수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건 원래 이 사람 자체가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정확하게 이 사회에서 보수라면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눈앞에 증거로 드러날 때까지는 믿지 않는 태도, 예수의 12제자만큼 부활을 믿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큰 성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김정은이가 일방적으로 핵을 없애겠다라는 게 아닌데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을 하고 올해 안에 그게 35.1이라는 겁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를 위한 다자회담 추진, 즉 평화협정 부분의 27%, 그리고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전환이 11%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문에 명문화했다라는 점에서 66%가 공감을 했고, 구체적 내용이 없는 원론적 선언을 했다라는 부분에 29.7%가 공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학교 가서 공부하거나 가정교육이거나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국민들 같아요. 자체적으로 교양도 제대로 안 쌓는 국민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 내용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쯤 되면 나라 문 닫아야 되지요. 솔직하게 그까지도 국민들이 한번 투표로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86.3%이라 그래요. 보수 성향 응답자 74.8%가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 했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신뢰가 가느냐고 물으니까
77.5%가 신뢰가 간다고 하고 30대부터 50대까지는 80%고 19세부터 29세까지는 65%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60대보다도 신뢰가 간다 비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 나이들 들어가지고 허술한 거예요.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요. 자, KBS 여론조사에는 국민의 94.1%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남북 회담을 평가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가장 큰 성과는 종전선언 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 군사 긴장 완화와 적대 행위 순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 내용대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거라고 보느냐 하니 70%가 그렇다 하고 26%는 그러지 않을 거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도 91.8%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이 8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데 대해서 75%가량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한 판타스틱한 국민들이 과연 통일이 될 때 자기들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내야 될 추가 세금과 그리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북한을 한마디로 사고뭉치 북한을 비를 맞춰가면서 되어야 될 비용을 감안을 한다면 국민들 중에 과연 얼마가 진실로 통일을 찬성하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이 세상을 파악하는 이 방식에 저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한국 국민들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가정 교육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공동체라는 사회를 통한 교육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얄팍하게 미디어의 보도와 대중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힘 있는 자의 선동에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자신이 남과 다른 의사를 표명하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대통령 선거라는 부분,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부분이 이 미디어의 조작에 의해서 사실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행해졌다는 게 드루킹 사건의 본질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를 했다라는 말이 제가 어제 보드판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해구산 포기 같은 한반도를 북핵으로부터 지켜주는 모든 수단을 다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 속에는 미군 철수라는 말까지도 들어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북한은 할지 안 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저 개인 보고 물으면 100% 비핵화를 안 하고 트릭을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가로 한국에는 저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한국은 당장 오늘 아침부터 확성기를 이렇게 철거합니다. 그 확성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철거했던 걸 다시 설치한 건데 그걸 또 뺀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천을 현금으로 옮기고 있고 북한은 실천을 부도날 약속음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실천을 올 연말까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공정한 딜이라고 봅니까? 민족끼리는 딜 공정하지 않아도 되고 말썽꾸러기 동생을 위해서 좀 넉넉한 형님이 뭐 손해 좀 봐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돈 문제에서는 손해 좀 봐도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의 안위를 둘러싼 문제를 가지고 손해를 좀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국민적 시각과 수준에 있어서요. 지금 문 정권이 비준을 하겠다고 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요. 당장 비준할 것처럼 하더니만 미북 정상회담을 해도 결과가 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북 회담을 본 뒤에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또 다른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 비준은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다. 자, 법률적 절차면 정쟁을 해서는 안 됩니까? 아니, 자신이 북한과 판문점 선언을 한 것이 정치적 행위죠. 그 정치적 행위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지만 거기에 동의하고 안 하고 판단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 법률적 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금 말장난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정치적 행위고요. 그 정치적 행위를 가지고 투표하는 그 물리적 행동 자체만 법률적 절차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미북 회담 일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잘 협의해달라. 그따위로 하고 와놓고는 초당적 지지를 바래요. 그런데 이렇게 조속히 비준을 해달라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률 전문가는 북한이 헌법상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것을 비준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요. 이 판문점 선언 속에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갖다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그리고 그것이 무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는 게 더 크겠죠. 어쨌거나 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만 따로 떼서 비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하고 그러면 철도 연결해 주는 것만 가지고 비준을 받지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적어들이 야당이거나 집권한 직후에는 사드에 대해서 비준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1,000억 이상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골프장 가격을 1,000억 이상이 든다라고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한미 동맹에 관련되는 포괄적인 동맹의 합의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서 그것만을 비준할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편할 때는 떼어내서 사드만 비준하자다가 이제는 남북 합의한 부분은 돈 들어가는 부분만 따로 떼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제 드루킹 사건도 한풀 꺾였고 지금 미북 회담 그리고 남북미 3자 회담 그리고 남북미중 4자 회담의 일정들이 계속 예고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우리 편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반국가 단체고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인데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점령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미수복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중앙에 군사 분계선을 대통령이 넘어갔다 왔어요. 또 더 나아가서 북한하고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가보안법이고 각종 헌법에 규정한 모든 부분들을 이 정권이 다 깔아뭉개고 있어요.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국민투표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 전부에게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때 한번 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을 국민투표로 붙여가지고 국민들이 결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어차피 90% 가까운 국민들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88%니 어쩌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말이 맞다면 국민투표에 붙이면 100% 통과될 거니까 국민투표에 붙이라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지만은 이 정권은 직접민주주의를 좋아하고 국회 알기를 개떡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표결 붙일 게 아니라 그냥 국민투표에서 표결 붙여서 밀어붙이고 그 이후에는 너들 마음대로 하길 바랍니다. 제가 왜 국민투표가 중요한가 하면요. 국민들이 이 나라를 북한한테 떠넘겨주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따로 살기를 원하고 미국하고 헤어져서 오히려 북한하고 국가연합을 하기를 원하고 다 이렇게 무장을 해제하기를 원한다면 국민 손으로 투표를 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 하자는 대로 국민들이 동의를 해줬다 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자기 운명을 일찌감치 정해야지요. 너들끼리 여기 잘 살아라 하고 떠나든가 안 그러면 정말로 끝까지 싸워서 투쟁을 해야 되겠던가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나라의 이 지금 운명을 미디어 선전에 의해서 현혹된 여론을 가지고 정하지 말고요. 국민 투표로 확인을 해서 국민들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문을 활짝 열어 제껴서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자 이렇게 결정되면 도리 없는 거지요. 그거는 무지한 사람들이 치러야 될 운명이자 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누구 탓을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적으세요. 북한에 퍼줄 돈이 얼마고 열어 제껴서 국경이고 군이고 다 열어 제끼고 그리고 미국하고도 결국은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 앞에 동의를 받아서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주사파의 후예들에 놀아나서 우리는 주사파 후예들이 정말로 잘한다 생각하고 김정은이 지지가 80%라 하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투표로 끝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죽기로 자살한 국가는 각자가 다 독약을 자기 입으로 들이키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끝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무슨 오적 같은 소수가 북한하고 문제를 저끼리 결정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언론 동원해서 권력 동원해서 그것이 마치 엄청난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가 있는 양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매한 사람들은 거기 놀아나서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매한 나라라면 문을 닫아야 될 일이 있다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죠. 소수가 결정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국민 다수가 동참했다라는 게 너들을 위해서도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라는 행식을 빌어가지고 국민 스스로가 나라의 문을 스스로 그냥 닫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걸 왜 국회의원이 결정을 해요?